경주는 이제 석조 문화를 공부하기는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석탑도 많고 불상도 많고. 그냥 우리가 지금 했던 작품들이 후세에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죠. 돌을 두드려 역사의 시간을 잇는 장인 석공 윤만걸, 그를 만나봅니다. 범상치 않은 석상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는데요. 그곳을 지키는 안주인 석공 윤만걸 씨입니다. 돌과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45년. 베테랑 석공의 손끝에서 마치 기계로 깎은 듯 정교한 돌 조각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르게 찾아온 더위도 그의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원래는 무지하게 덥다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더워도 살아야 되고. 손에서 망치 놓을 새 없던 45년 긴 세월. 그 대부분을 이곳 경주에서 보냈습니다. 경주는 이 돌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석불암이 와서 부처님 한번 친견하고 가서는 야, 참 좋다. 나도 한번 저런 걸 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원을 하고 올라가는데 서울 가서 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앉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감이 안 와. 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경주 와서 보니까 뭐 필요할 때 가서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또 답습해보고 아니면 또 가서 또 다시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경주가. 그래서 경주에 안착하게 됐죠. 경주의 터를 잡고 수많은 작품을 만든 윤만걸 씨. 작업장 곳곳에서 그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경주 일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답니다. 번듯한 간판도 작은 이정표도 없는 작업장. 그저 입소문만으로 아름아름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작품들은 다보탑을 3분의 2로 축소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끼워 맞춰서 만드는 탑인데 우리는 지난번 지진을 만들어 보니까 이번에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도 좀 움직였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좀 불안해서 앞으로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서 어렵더라도 저 큰 돌을 다 파냈습니다. 파가지고 한 덩어리로 다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장인 정신이 빛나는 작품인데요.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랍니다. 그 재료가 이제 이런 큰 돌들이 앞으로 한 6개 정도 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돌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돌을 기다립니다. 작업장 가득 이렇게나 돌이 많은데 돌을 기다린다니 그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작품을 만들 땐 그 지역에 맞는 돌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돌을 찾아 전국을 누비신다네요. 각 지역마다 있는 나오는 돌은 전부 다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대구 팔공산, 뭐 괴산, 뭐 안동 이런 데서 특별하게 이제 석산이 개발되지 않는 데서 돌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돌에 대한 고집스러운 애착. 그의 작품이 사랑받는 비결이겠죠. 작업장이 분주해집니다. 무게가 만만찮다 보니 돌을 꺼내는 것부터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의 곁을 젊은 두 장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아버지 들지 말고 그대로 그냥 가요. 윤만걸 씨의 아들들입니다. 안돼.
삼부자 합이 잘 맞습니다. 손발 맞춰서 척척. 어느새 꿈쩍할 것 같지 않던 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 작업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두 아들. 삼부자가 함께 덤비니 작업에 한결 속도가 붙습니다. 큰아들 동천 씨와 작은아들 동훈 씨. 아버지의 뒤를 잇는 차세대 석공들입니다. 근데 팔은 왜 다치신 거예요? 그 산에서 돌 깨다가 파편에 좀 맞았어요. 저희는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공장에서 계속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장에 와서 이게 잡서 치우고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설치는 제가 하고 아버지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좀 쉬시면서 이제 만드시기만 하고. 아버지 밑에서 실무를 익히고 왼손은 잘안 더 배우고 싶어 대학에서 문화재를 전공했습니다. 집에선 아버지와 아들, 현장에선 스승과 제자.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스승일까요? 다른 아버지들보다 사고가 많이 열려 있으시니까 우리를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거 다 우리 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시니까 잔소리는 안 하세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힘들게 일할 때는 좀 부담스럽지, 보기가. 차라리 안 보면 편한데. 고된 돌일. 그래도 함께라서 든든합니다. 오전 업무가 끝나고 드디어 점심시간. 저에서 한 먹어봐야겠다. 보라 사다가. 작업장 많은 식구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는 이분은 바로 윤만걸 씨의 아내입니다. 아니 그걸 다 먹어. 왜 안 먹어 그런 거를. 그게 아니라 안 맥히고 왜? 왜 안 먹혀? 술은 술술 잘 넘어가지. 고향이 전라도고 이 경상도고 아주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이지만은 마치 살고 있어요. 좀 성격이 과분하고 좀 과묵하고 나는 조금 이렇게 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40년. 아내 미숙 씨는 석공인 남편의 곁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 나가면 울산까지 밥을 했고 다니다시피 했고 현장에도 그 다녔고 뭐 참이면 참 뭐 밥이면 밥 했고 다니고 몇 년을 그걸 살다 보니까 아주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고 오늘 온 것 같아요. 오늘이 오기까지 세월은 참 빠르게도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굶는 게 제일 무섭던 시절 일을 찾아 서울로 올라간 윤만걸 씨. 그곳에서 돌과 인연을 맺고 제대로 해보겠다며 경주에 왔지만 생각만큼 일이 없었답니다. 그럼 한 30년 전만 해도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활을 한 6개월 지내고 이제 문화재 답사를 다니면서 옛날 어른들 했던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고 답습을 좀 했죠.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 또래 중에. 위기를 기회 삼아 문화재 연구를 시작한 윤만걸 씨.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판 덕에 1995년 기능인의 꿈이라 불리는 석공의 명장이 됐습니다. 명장이 된 후 윤만걸 씨는 더 열심히 문화재 복원에 매달려 왔습니다. 여기가 남산인데, 남산구역인데 지금 요 표시해 놓은 것들은 다 저희들이 복원했던
현장들입니다. 이 적은 산에, 적은 면적의 산에 이런 유적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물고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지역입니다. 윤만걸 씨에게 남산은 그야말로 배움터였습니다. 발 닿는 곳마다 마주한 수많은 석탑들은 교과서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경주 남산의 석조문화재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쳐 다시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문화재 수리 보수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된 일들이고, 특히 경주 남산 같은 데 석탑 보고는 아주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부 다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고 공구나 재료를 다 짊어지고 매일 아침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도 그 무너져 있던 탑들이 우리 손으로 통해서 다시 세워진다고 봤을 때 그래도 뭔가 힘이 생기고 다 했을 때는 다시 하고 이제 준공할 때는 다들 보람을 갖죠. 문화재 복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윤만걸 명장.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포석정 모형에도 명장으로서 그의 사명감이 엿보입니다. 실제 포석정 크기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라는데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시작한 일이라 가지고 애착이 많이 있죠. 이거 연구할 때는 정말 라면 끓여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배고프던 시절 힘들게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왕 돌을 다루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 해놓으면 학자분들이 연구하기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뭐 그런 좀 어줍잖은 얘기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 소명감을 가지고 했을까? 뭐 그런 정신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이곳에서 포석정의 신비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날 작업장이 아닌 경주의 한 산에서 윤만걸 씨를 만났습니다. 돌을 부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돌 질이 여기 나쁘네. 물 흐름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내고 도로 포장을 하려고. 돌들이 왜 이렇게 작년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때 돌들이 막 떠내려와서 이걸 맥혀버렸어요. 폭우에 떠밀려온 돌들로 길이 엉망이 됐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 현장일은 이제 직원들에게 맡길 만도 한데 늘 그렇듯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루 일이 끝날 무렵 작업장에 반가운 꼬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봐. 누구랑 왔어? 누구랑 왔어? 엄마랑 엄마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 보고 있어. 그거 누가 만든? 건주가 어디 생겼는데? 우와, 빵빵하네. 할아버지 매달리고 끌고 안 되겠는데 지금? 할아버지 커. 그 서인이네. 할아버지의 작품도 손주들에겐 그저 놀이터입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라. 서인아, 근데 맞아. 와 콜라빵 다 바꿔줄래요? 콜라를 다 벗어. 역시 잡아보네. 안 돼, 이제 물이 차면
윤만걸씨 3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아들 내외가 모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모여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다래요. 남자 형제 둘이, 딸 둘이. 정말? 아빠 일하시는 거 봤어? 아, 평소에도. 아, 아빠 일하시는 거 봤어? 어떤 거 같았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보여요. 늦게 퇴근을 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하는데 이게 진짜 365일 매일 하는 거를 보니까 제 신랑이라도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그 성실함은 진짜 대단하다. 바깥 현장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더울 때, 추울 때 이럴 때 마음이 많이 쓰이죠. 네. 집에만 있으면 잘 모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아 저렇게 힘들게 덥게 춥게 일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그게 엄청 그래서 집에서 선풍기나 에어컨도 잘 안 트시려고 해요. 밖에는 춥고 더운데 나 혼자 따뜻하고 나 혼자 추운 게 미안하다. 계속 맨날 눈물 핑 이렇게 지금도 우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어머니. 아들들은 이제 엄마한테 엄마 편하게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집에서 조금 더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안에서 마음 쓰는 사람도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을 다듬는 그 고된 일의 가치를 알기에 가족들은 오늘도 힘을 냅니다. 이렇듯 서로를 마주보며 말이죠. 고단했던 외길 석공 인생. 지금이야 여유도 생기고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 힘든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황대구. 석공의 아내로 산다는 거는 어떤 삶이에요? 고달픈 삶이죠. 내일 모레 거리도 없는데 왜 저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그러지 말라고 좀 그냥 차라리 돈 버니 했으면 좋겠다 맨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도 과묵하게 그러기는 말기는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그 나중에 저걸 딱 돌렸을 때 내가 나는 속이 얼마나 좁나. 참 내가 그 뒤부터는 뭐 한 거 보면 내가 절대 말 안 해요. 좀 깊은 뜻이 있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아내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 명장의 묵묵한 고집이었습니다. 어제 미안했는데 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뭐 눈물겨운 일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고집스러운 만큼 묵묵히 버텨온 날들. 이제 부부의 오후엔 따스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윤만걸 씨가 작은 아들과 함께 남산을 찾았습니다. 10여 년 전 부자가 함께 작업한 불상을 보러 가는 길이랍니다. 가파른 산길, 두 사람의 걸음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 매일 이제 작업할 때 매일 같이 올라갔죠. 매일매일.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 10년 전, 15년 전쯤 돼 그때는 또 좀 재밌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보라면 이제 힘들어도 다 마치고 딱 내려갈 때는 그래도 뭐 완성된 작품을 볼 때는 정말 보람 느끼지. 이런 일들은 뭐 이런 쪽에 일한다고 해서 평생에도 한 번도 못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자부심이 힘든 산을 오르게 하는 힘인가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른 산길. 드디어 저 멀리 불상이 보입니다.
10년 전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불상의 얼굴도 없고 탑 곳곳이 무너져 있었답니다. 돌덩어리나 다름없는 폐탑 조각과 깨진 불상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 쉽지 않은 복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넘어져가지고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이게 다 바로 옮겨가지고 저 조각도 맞추고 없는 돌은 또 새로 만들고 그러니 저건 뭐 세척하는 사람들, 붙이는 사람들, 다듬는 사람들, 옮기는 사람들 식구들이 많았죠. 그때는 한 20명씩 움직였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이구 비 피할 때 불상 근처엔 복원을 기다리는 유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10년 전 비탈진 경사면에 엎드린 채 발견된 열암곡 마의 불상입니다. 이런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 저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빨리 복원을 했으면 하는 뜻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겠다 가정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까 봐서 그래도 그걸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부디 또 한 번 천년의 시간을 이어가길 명장은 바랍니다. 반가운 모임이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석공들의 모임입니다. 경주와 울산, 포항 등지의 석공들이 뜻을 함께하는 모임. 올해로 15년째랍니다. 오늘 어째 젊은 친구들이 안 온다. 우리 회장님이 명량이시면서 또 그 옛날부터 이 일을 직접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인물입니다.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 현장의 이야기들이 하나 둘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차피 뭐 중국 거 선언이 같은 값이면 우리 거 쓰는 게 좋고 그거는 국산으로 인정해줘요. 그림은 그림, 조각이면 조각 빠져가지고 제대로 여기 하면 도전해보면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나오면 우리 실력자가 있으면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 새로운 정보도 말 못할 고민도 함께 나눕니다. 공감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죠. 같은 업종에서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 이게 만들어졌고 서로가 조금 뭐 부족하더라도 서로 채워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뭐 다 경쟁자 이런 분위기라 가지고 상당히 대하기 어려웠지 서로가. 근데 이제 우리 협의하면서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니까 잘 돼갑니다. 석재 발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지난 일요일 석공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사달 아사녀 문화제 1년에 한 번 열리는 석공들의 축제인데요. 행사 덕분에 반가운 얼굴도 여럿 만납니다. 사는 게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한 동료들입니다. 준비하고 애썼습니다. 그 애쓰는 사람들 다 있다. 그래 뭐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저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야 통일지 와서 일하는데 보니까 뭐 한눈 안 팔고 그냥 일만 하는데 옆에서 한 30분 쳐다봐도 눈길도 안 주대. 이야 참 대단하더라. 그게 자기 정신인데 전국에 있는 이제 명장님들이나 석장들이 모여서 이제 옛날 어른들의 이제 혼을 기리고 오늘의 이제 예술혼을 더 개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선 학생들이 만든 석조각 작품도 볼 수 있는데요. 저거? 작품 하나하나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 노란 거 붙어 있네. 학생들이 다 만드신 예.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대 이제 아사들이 여러 분 나올 겁니다.
요거는 에밀레종. 아 그래 맞다. 에밀레종 옆에 있는 조각 있지? 네. 이거 점으로 한 거. 아, 이런 그림도 잘했다, 그지? 예,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정진하면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죠. 이런 것도 보면 첨성대에 지금 별밤이거든요. 너무 잘한 거야, 이 구상을. 자기들이 배워야 돼. 그래도 애들이 자들이 한다면 금방 따라올 거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 안 하면 곧 떨어져, 이제. 무섭다. 아사달의 예술 혼을 기리는 자리. 석가탑과 다보탑을 만들었다 알려진 전설의 석공 아사달. 천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아사달은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새깁시다. 역사의 시간을 잇는 작업은 여전히 어렵고 두렵지만 후세를 위해 여전히 망치를 놓지 못하는 윤만걸 씨. 반백의 명장, 그의 예술혼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석공이라는 환경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정말 자기 인내와의 싸움이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고 옛날에 어른들을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답습하면서 다시 복원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못하면 다음 세대들은 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 시대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